이번 차시에서는 해방전쟁 서사 포효하는 목단강에 나타난 동북 지역의 역사적 특수성과 조선인의 혁명적 연속성을 통해 조선족의 국민적 정체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효하는 목단강에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민족 갈등의 문제와 함께 광복 직후 동북 지역의 특수성, 즉 정권 부재기의 혼란과 복잡성이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인용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안현 경내에 소련 홍군이 나타난 것은 8월 17일이었다. 당시 영안현 경내에는 중국 공산당 조직이 없었다면 국민당 조직도 없었다. 사회 치안은 극도로 혼란한 형편에 처하였다. 과도기의 임시정부의 건립은 절박한 문제로 나섰다. 근 14년간이나 일제히 식민지 하에서 괴뢰만주국으로 존재했던 동북에서는 1939년경에 이르면 일본군과 만주국군의 협력으로 비적 탄압의 예기의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최후의 무장 항일 세력인 동북항일연구는 1939년 겨울부터 한만 국경에서 끝까지 추격되었다가 괴멸 수준에 이르며 동북항일연군의 지도자 주보준과 후일 북한 지도자가 될 김일성은 이 추적에서 살아남아 소만 국경에서 소련 영토로 넘어갔습니다. 동북은 광복 당시 동북으로 진주한 소련 홍군에 의해 해방되었으며 관내에 있던 공산당과 국민당의 영향력이 모두 미처 미치지 못한 정권의 공백지대였습니다. 소련 홍군이 내정 불간섭의 원칙과 지방 실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과도기의 정권 수립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지방의 각종 친일 반동 세력들과 조선인 친일 민족주의 세력들이 경쟁적으로 조직을 건립하였으며 조한 두 민족의 민족 갈등을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인용문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강 동지가 영안 현성에 파견되어 오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동만 총성의 소재지인 목단강시에도 원 항일연군 5군 1사의 도옥봉을 비롯한 간부들이 왔었다. 간부들이 목단강시에 왔을 때 목단강시에는 이미 목단강시 조선인 민주대동맹이라는 조직이 나왔었다. 18세 이상 되는 조선족 군중들은 거의 다가 이 조직에 망라되었는데 자기의 무장 조직인 고려경찰대까지 가지고 있었다. 간부 동지들은 오자부터 민주대동맹에 발을 붙이고 당 조직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켰는데 민주대동맹의 주요 책임자들은 선호하여 중국 공산당에 가입하였다. 하여 민주대동맹은 더욱 튼튼한 중국 공산당의 외곽 조직으로 다져졌다. 동북항일연군의 간부들과 중공중앙 8로군의 간부들이 동북에 오기 전에 동북 지역에는 이미 조선인 혁명가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조선인 민주대동맹이 있었고 여기에는 18세 이상의 조선족 군중들이 모두 참가하고 있었으며 자기의 무장 조직까지 갖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다음의 인용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림시 성위가 건립되자 먼저 착수한 것은 무장건설과 정권 탈취였다. 그들은 민주대동맹 산하의 고려경찰대를 군구 경유련으로 개편하고 확대함과 아울러 목단강 군구사령부의 간판을 내걸었다. 중국 공산당과 팔로군이 조선인 혁명가들이 조직한 무장조직인 고려경찰대를 기반으로 확군 사업을 진행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의 인용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지들의 사업 정황에 대해서 강진강 동지로부터 소개를 자상히 받았습니다. 당 조직도 없는 정황하에서 자각적으로 뭉쳐 일어났고 지금은 정권기구까지 세우고 인민의 군대까지 조직하였으니 실로 용이하지 않은 일입니다. 공산당 조직도 없는 정황하에서 조선인 혁명가들이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혁명투쟁에 일떠났음을 보여줍니다. 소설은 조선족 부대의 확충을 위한 공작은 강찬혁이 맡은 마을뿐만 아니라 다른 마을들에서도 대단히 순조로웠다. 아니, 전 동북의 조선족 마을들에서 모두 이러하였다고 말해야 적절할 것이다.
라고 조선족 간부들의 역할과 그들의 부대 확충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제히 침략으로 인한 조선인의 중국 동북으로의 이주, 윤봉길 의사, 안중근 의사 등 반일 선각자들에 의해 중국 경내에서 벌어진 대표적인 반일투쟁, 1930년대 중국 공산당의 영도하에 동북에서 벌어진 조선인들의 피 어린 반일투쟁 등에 대해서 소설은 역사적으로 회고하고 있습니다. 일제히 식민 수탈에 의한 동북으로의 강제 이주의 역사적 경험과 반일투쟁의 오랜 역사적 전통으로 하여 동북의 조선족은 원천적으로 혁명에 대한 적극성과 열의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족이 중국 공산당의 영도하에 수행된 1930년대 동북항일투쟁에 적극 뛰어들었다는 것, 조선족이야말로 중국 공산당의 영도하에 가장 마지막까지 일제에 항거하여 피 어린 투쟁을 벌였던 동북항일연군의 핵심 역량이었다라는 것은 동북의 항일투쟁 중에서 중국 공산당과 조선족의 혈연적 관계를 잘 보여주며 이러한 관계가 광복 이후 동북해방전쟁에서 공산당 이념의 동조와 선택이라는 조선족의 입장을 확고히 하였으며 조선족으로 하여금 망설임 없이 공산당 편에 서도록 한 것입니다. 네, 또한 광복 직후 동북지역 조선인의 혁명적 적극성과 주체성, 공산당 정책과 이념의 동조와 선택은 그들 자신의 특수한 처지로부터 생긴 자기보호 의식과 그들에 대한 공산당과 국민당 정책의 차이에 의한 필연적인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인용문입니다. 조선족 군중들에 대한 공작은 그 진전이 빨랐고 순위로웠다. 그것은 마희산이 추행한 민족 적대시로 하여 조선족 군중들은 생존을 위해서도 일떠나야 한다는 자유의식을 갖고 있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했던 것이다. 그리고 죄악이 큰 악질 분자들은 언령 외지로 남조선으로 달아나 버린 데다가 그 잔여가 조직했던 민회가 강찬혁 등에 의해 무너지자 더는 계급적 적들의 조직적인 책동이 없었다. 이러한 특수성들의 강찬혁 등의 정력적인 활동이 합쳐져 군중의 각성은 놀라운 속도로 제고되었다. 하여 조선족 군중들은 동경성 내에서 뿐만 아니라 편벽한 마을들에서까지도 충분히 발동될 수가 있었다. 네, 이처럼 광복의 시점에서 동북지역 조선인 백성들에게 공산당의 동조와 혁명의 열의는 이념적 차원이 아니라 생존적 차원의 것이었으며 생존 본능과 직결되는 것이었습니다. 생존 본능과 직결된 이들의 혁명성은 또한 광복 직후 동북지역 조선인 백성들에 대한 공산당과 국민당 정책의 차이에서 연유한 것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되어 조선 사람들이 당신들의 원수란 말입니까? 그들 중에 절대 다수는 지난날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헐벗고 굶주리던 사람들입니다. 수천 수만으로 헤아리는 조선민족의 우수한 아들딸들은 일제 침략자를 쳐부수는 가열한 싸움에서 장렬하게 희생되었습니다. 당신들이 진짜 원수는 조선 사람이나 한족 사람 가운데 있는 한 줌도 못 되는 민족 반역자들입니다. 그 자들이 중국 사람들을 위한다는 깃발을 내걸고 조선 사람들을 소탕한다고 떠들어대는 것은 저들의 천당을 세우기 위해 당신들을 총알바지로 내몰기 위한 것입니다. 관내에서 파견되어 나온 팔로군 출신 조교도원이 토비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 교육은 광복의 시점에서 동북지역 조선인 백성들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정책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국 공산당은 절대 다수의 조선인은 가난한 사람들로서 단결 가능한 인민의 범주에 속한다고 함으로써 가난한 조선인 백성들과 일제히 식민 권력에 편승했던 소수의 의사 식민주의자들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제와의 투쟁에서 피 흘려 싸운 조선인들의 영용한 혁명 정신과 중국의 항일투쟁에서의 그들의 업적과 공헌에 대해 충분히 긍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북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열강들과 국공내전을 앞둔 중국 공산당과 국민당은 모두 동북 지역 조선인들의 귀환과 잔류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중국 공산당은 동북 지역 조선인의 현지 잔류를 적극 유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공중앙 동북국은 1945년 9월 화북 지역에서 항전을 전개하고 있는 의용군을 제외한 동북 지역의 조선 민족은 중국 경내의 소수민족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한족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향유하여야 한다고 선포하였지요. 이에 반해 국민당은 조선인을 적국민인 일본인과 크게 구별하지 않은 채 전부 송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그대로 집행했습니다. 국민당은 기본적으로 조선인들은 전부 송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조선인의 처우 문제와 재산 및 산업 처리 또한 친일 성향의 요구에 따라 구분하여 처리한다고 하였지만 실제 실행 과정에서 지방당국은 한인과 그러니까 조선인과 일본인을 크게 구별하지 않은 채 적국민 내지 포로에 준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동북지역 조선인에 대한 공산당과 국민당의 이러한 정책적 차이는 광복 직후 터비들의 무차별한 습격 내지 아약탈과 살인의 무방비로 노출된 채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던 절대 다수 가난한 조선인 백성들의 자기보호 의식 및 생존 본능과 연결되면서 그들로 하여금 공산당 편에 서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동북해방전쟁의 와중에 동북에 잔류한 대량의 조선인의 지지를 획득하여 근거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이루어진 중국 공산당의 토지개혁 정책으로 인한 조선인 백성들의 토지 획득은 그들로 하여금 더욱 확고하게 공산당을 따르게 했던 것입니다. 네, 이번 차시에서는 1980년대 조선족 해방전쟁 서사의 대표작 표효하는 목단강에 나타난 동북지역의 역사적 특수성과 조선인의 혁명적 연속성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다음 차시에서는 리근전의 고난의 연대를 중심으로 1980년대의 이민서사와 조선족의 국민적 정체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